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연락의 타이밍, 언제 연락이 올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할지, 이 사람이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뭘지, 혹은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을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거나 위쪽에 있는 캐릭터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잠시 후에 카드의 앞면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5번, 1번, 3번, 4번, 2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대방이 도대체 언제쯤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 타이밍, 어떤 의도로 연락이 올지, 왜 연락이 안 오는지, 그런 부분에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요즘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이 체리엇 카드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물의 기운, 그리고 무언가 개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꼭 내가 별자리가 개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개자리의 기운은 무언가 성실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하게 정진하는 행동력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물의 기운도 이 수용하는 어떤 기운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전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무언가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사 같은 일상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본인이 책임감을 갖는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서 본인의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요즘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누군가는 첫눈에 반해갖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자기만의 판단, 이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본인만의 판단으로 나 오늘부터 무조건 나랑 잘 만나보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너무 처음에 빠르게 들이댔던 어떤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약간 갈등과 충돌이 다소는 있었다. 아주 큰 싸움은 아니더라도 이게 누군가는 결정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이 관계에 확신이 없어서 서로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 관계는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이 제3자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술 문제, 친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관계 방해 요인, 오로지 이 관계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게 되었다라고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투 오브 펜타클. 다시 재회의 의지가 있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사람이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고 싶다. 여러분들이니까 나를 좀 커버링해주는 어떤 서로 간에 윈윈하면서 갈 수 있는 장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확고하게 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사람이다. 안정적인 어떠한 흐름, 안정적인 어떠한 원점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데스카드가 나옵니다. 무언가 이 관계가 잔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자기에 대해서 아직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도도하다, 아직 나에게 감정이 안 좋을 것이다,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이 사람과 어떤 요인에 있어서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서운함의 어떠한 요인, 이런
것들을 쉽게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느낌도 다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 다소 있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 여러분들이 어떤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철벽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자,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좀 짐작은 가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 미래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작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혹은 이 관계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 주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는 어떠한 부분도 있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갖고는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 안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성적으로 그게 맞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이렇게 널어놓고 1, 2, 3, 4, 5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애라는 게 어떤 관계라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다음에 3이 올 수도 있어요, 연애는. 왜냐면 만나다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에 약간 축하도 받을 수 있고 이 주변에서 이 관계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관계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 그럼 1에서 3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연애라는 게 사실 이성적으로만 무언가를 잣대를 댄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요, 너무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뭔가 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자꾸 신경을 쓴다거나 자기가 쉽게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래까지도 갈 수 있는 관계인지를 이 사람이 너무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까지 타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화 소통이 안 됐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내가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너에 대해서 완전히 놓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셈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포기를 하지 않았다.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에 의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에 의지가 있는지,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연락에 의지는 있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연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연락에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요. 20% 미만? 이 정도거든요.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계기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확신. 자꾸 이성적인 잣대를 자꾸 데리려고 하시잖아요. T성향인가 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감성적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무언가를 자꾸 재려고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나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나을지 한번 볼게요. 연락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하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으시대요. 근데 연락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연락의 확률이 지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연락의 확률은 앞으로도 낮을지 한번 볼게요. 근데 또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그거보단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에서 한 3, 40% 정도 약간 올라가는 정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거는 이 관계 확신을 갖지 못한다. 별로 부정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
여러분들보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 그래도 관계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좀 볼게요. 6일 혹은 6주 나오거든요. 자, 6일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지, 그나마 6주 차에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딩,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6일 차예요. 자, 6일 차에 강한지 아니면 6주 차에 강한지. 6일차가 더 강하네. 6일차가 더 강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시기로 봤을 때 이 사람이 6일차에 올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고 6주차는 그거보단 조금 더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6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볼게요. 뭔가 여러분들의 약간 모성애, 부성애,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이 좀 그리워서 연락을 하시는 거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긍정적인 요인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저울질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6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어서? 왜? 이거는 자기의 의지가 그렇게 간대요. 어쨌든 약간 두 개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이 6일 차에 연락이 오는 거는 이 재회에 대한 확신은 아니에요. 재회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이 관계에 긍정적인 마음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아직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인지,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고요. 이 6주차에 연락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은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를 다지고 연락을 보니 작심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일차에 연락 오는 더 높지만 6일차에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 20%?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연락의 확률은 높거든요. 근데 둘을 비교해서 봤을 때 사실은 요때가 더 낫다라는 거죠. 두 개 다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6일차는 한 30%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는 2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온다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의지를 가지고 6주 차에는 무조건 내가 제외하고 싶어 라는 그런 의지로 연락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6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지로, 어떤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게 될지 한번 키워드 좀 뽑아볼게요. 하이어번트, 그때는요 제3자가 좀 필요하대요. 오로지 이 관계만으로 회복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제3자가 이 관계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좀 어려울 때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의지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제외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6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6주차에 연락이 온다면요 무조건 제외 쪽으로 가. 여러분들 6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무조건 제외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 사람이 현재는 무언가 마음을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하는 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 나는 결혼까지, 미래까지 생각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약간 셈을 숫자로 잡고 연애하나 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 이 사람이 쉽게 결정 못하겠다. 그러면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로보트처럼 사시는 분인가 봐. 매일 똑같이 같은 일상으로 같은 거를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스 플러스 느낌표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그거를 응원해 줄게. 하지만 잘 고려해봐. 잘 고민해봐.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방식 식으로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자꾸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딱 보면
사과다, 빨갛게 익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과를 딱 봤을 때 탐스럽다, 피부에도 좋고 뭔가 부드럽다, 저거를 보니까 빨간색 우리 원숭이 엉덩이가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하나만 생각할 수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단점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커버해 줄 수 있는지가 이 관계의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는 한 번 정도는 생길 거는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좀 마음을 먹고 연락을 하기까지는 자기만의 어떤 회로를 잘 돌려보셔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언가 여의치 않는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도대체 연락의 타이밍을 언제쯤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실지, 어떤 의도로 연락이 올지, 연락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요즘 이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아이고, 힘듭니다.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상실감을 느끼고 지치고 힘들고 매사 불안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요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능력치라든가 자기의 감정들, 이런 거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이 사람이 어쩌면 책임감이 강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 진행 방향이라든가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거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약간 절망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요즘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힘들어 보이네.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은가 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이프리스트 카드 나오네요. 이게 짝사랑이었을 수 있네. 누군가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서로 간에 뭐 소개팅이었던 어떤 관계가, 소개팅이든 뭐 어떤 관계든 원래 알고 있던 관계든, 이 관계는 처음에 누군가가 먼저 마음으로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짝사랑처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은근히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을 떠보면서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 행복한 마인드들, 세로토닌이 막 분비가 되면서 약간 밤에 잠도 잘 오고 굉장히 약간 기분 좋은 흐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누군가 너무 오버했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왜 같은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지?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서로 간에 약간 느끼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동상이몽이 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마음이 복잡하네. 여러분들 때문에라도 복잡하네. 마치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매일 뭐 다투다가 뭐 관계가 안 좋아졌다거나 멀어졌다거나 서로 간에 연락을 안 하고 있다거나 뜬금없이 약간 다투다가 헤어졌다거나 약간 이랬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뭔가 버티려고 해. 내가 마음이 되게 복잡해.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잠도 안 오고 약간 매사 되는 일이 없다. 약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무언가 버티려고 하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 생각 안에 이렇게 사로잡히려고 하고, 나는 철벽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오늘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오늘은 우울하네. 생각을 안 하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엄청 여러분들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다퉜다거나 약간 이랬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애매하게 관계가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뭔가 이 관계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감을 느껴지고 이제는 아웃 오브 안중인가? 이러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텐 오브 소드, 이제는 진짜 끝인가? 이런 생각 하고 계세요. 이제 진짜 끝인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상처받았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울하시대요, 이 사람.
뭔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이 사람이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고 이런 쯧쯧.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여러분들과의 관계,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도 연락을 주저하고 있잖아요.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아, 재보고 있네. 재보고 있어.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이 관계 확신을 갖지 못하신대요. 이분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체리엇 카드. 근데 체리엇 카드는 내가 의지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확신을 못해. 더 문 카드.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저스티스 카드는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젠지, 어떻게 가야지 나에게 조금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이 사람은 재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재보고 있는 어떠한 흐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좀 관계에 있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야 내 쪽으로 유리한지. 내가 그거에 대한 아직 답을 찾지 못한다? 이런 느낌. 내가 마음에 의지가 있으면 이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언제든 움직일 어떤 용의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느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하고 속궁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못 넣는 거야. 요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찰떡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오래 만나신 분들은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웠던 거. 그간 이렇게 우리가 족쇄를 채우면서 만나왔는데 이렇게 놓는 건 너무 아깝지 라는 생각. 여러분들에게 생각했던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게 7개의 소드. 여러분들이 그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대요. 그런 부분을 놓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이게 서로 간에 지금은 신뢰감이 깨진 관계는 맞는데 이게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줬다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 좀 아깝다. 되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행복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신뢰감이 무너지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약간 그간 놓치게 좀 못했잖아. 우리는 서로 간에 약간 긍정적으로 묶여있는 어떤 부분, 홍연처럼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를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을 보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생겨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은근히 이 관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족쇄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지 좀 볼게요. 연락의 의지는 있는지. 있네. 연락의 의지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연락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연락의 가능성은? 실제로 연락을 할 가능성도 있네. 실제로 연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실제로 가능성은 한 5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50 좀 높게 보면 60%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사실은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뭔가 어떠한 답을 못 내리겠다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좀 이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이 잘 안 가는 것 같고 자존심 세우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에게 연락 기다리는 것도 뭔가 아직은 확신을 하지 못한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둘 다 애매한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둘 다 볼게요. 연락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해올지 그거를 볼게요. 일단 연락우는 있으시잖아요.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2주 혹은 2달이요. 2주, 지금으로부터요. 지금으로부터 2주 혹은 2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완전 뒤네. 여러분들 그냥 기다려 보셔도 되겠다. 자, 여러분들은 9주 혹은 9달이에요. 9달이면 여러분들 다른 이성 만나고도 3명을 만났겠다? 안 되겠다. 일단은 9달은 포기. 일단 너무 머니까 타로카드 너무 멀리는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9주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9주차에 연락이
한다면 이 사람이 그 전제 조건은요. 이 사람이 2주, 2달 요때 연락이 안 온다면이에요. 왜냐면 2달이면은 4주 이렇게 딱 그 9주차 그 이유가 9주거든요. 요때 3달 되기 전이니까 요때가 9주차예요. 그러니까 요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때 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2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2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자존심 은근히 세우면서 여러분들 분위기 보려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툭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3 오브 컵스가 나와서 약간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을 본다거나 시그널만 보여주는 어떤 형태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연락하시는 거야. 아,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만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를 자존심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보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약간 주변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달째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신다면 2달 차?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있고 여러분들은 나의 이상형이었고 나의 어떠한 호흡, 희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제 와서 놓기에는 너무 아까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9주차에 그러니까 2달 조금 넘는 시기 요때 이 사람을 기다려봤을 때 연락이 안 와. 그럼 요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떨지 좀 볼게요. 오히려 엄청 좋아하네.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아.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하하호호 웃고 있어.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 보라지. 자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네. 그러면 관계 흐름에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관계 흐름에는 이 사람이 2주차에 연락이 왔을 때 관계 흐름에는 2주차에 연락이 왔을 때는 재회까지 안 가. 그냥 이 지금 서로 간에 약간 이 사람이 간만 보려고 하고 계속 뭔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헤어져 있는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재회가 어렵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이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련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찐득찐득해지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2달째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서로 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봐, 이때가 좋아. 이 사람이 2달째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관계는 긍정적인 흐름. 이 관계가 이 재회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9주차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또 은근히 간을 보려고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좋으면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화딱지가 난다거나 괜히 연락했어 약간 이렇게 된다거나 은근히 서로 간에 약간 작은 어떤 충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이 사람이 연락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2달째가 사실 재회운 서로 간에 약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놓으시고 계시고요. 이 사람이 연락 기다린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잠깐 휴가를 놨다. 내가 좀 군대에서 휴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휴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좋은 시간을 좀 보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준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직접적인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래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라고 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서로에게 약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상대방도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해서 가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용서해 줘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점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아직은 긍정 기운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상대방이 언제쯤 연락이 올지, 상대방의 연락의 타이밍, 상대방이 연락을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요즘 상대방이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이 데블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술만 엄청 마신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두통약을 막 너무 반복적으로 막 먹는다거나 아니면 게임에 몰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게임만 막 죽창하는 거야. 하나에 막 너무 몰두를 해서 자기가 피폐해질 정도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들고 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약간 메롱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의 메롱이신 분하고 자,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였을까요? 페이지 오브 컵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연하이신 분이 있어. 나이가 어려. 두 분 다 어리실 수도 있어요. 일단 테크닉이 조금 떨어져서 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 갈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사람, 혹은 연애에 대한 어떠한 자기만의 기준치, 연애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닉도 떨어지고 좀 어리숙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이 관계 서로 간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던 이런 해붓 커플이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그게 또 헤어졌다가 또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확신은 아니지만 아직은 너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또 다가오고 그러면서 관계가 반복이 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상대방이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이거 막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이 매지션 카드가 뜨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쁘다, 멋있다, 다재다능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의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성실하고 매사, 나와는 다르게 굉장히 약간 다른 면, 성실하고 알찬 그런 알짜배기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노력을 해볼 만한 어떤 마음의 여지는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게 될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내가 PC 이 관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 카드는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완전히 이제는 정리하고 새로 리버스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이 관계의 안정적인 흐름, 이 관계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새 출발을 할 거야. 너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 의지를 오늘 좀 다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쟁이일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하고 미래까지 꿈꾸고 싶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공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일단은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끝내신 것 같아.
이 관계 완전히 끝내겠어. 그러면서 본인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별을 선언하신 분이든 이별을 선언을 받으신 분이든 사실 누가 찾고 누가 뭔가 이렇게 이별을 받으셨던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둘 다 이 시일이 지나다 보면 둘 다 상처를 받게 돼. 내가 이별을 선언하셨던 분도 시간이 지나면 허전함과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사실 기본적인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홀가분하게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정리했으니까 내가 홀가분하다.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 사실은 그거는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상처를 받았다. 너무 단호하게 뭔가를 끝냈다. 라는 얼떨떨한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이 관계 안에서 아직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약간 눈치를 보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주도권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를 포용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약간 풍요로운 연애가 지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어떤 정의를 못 내리겠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서로 간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두고 끝냈지만 이 관계 어떤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이 일단 많대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남아있다. 마치 그것처럼 짝사랑처럼 아직은 난 너에 대해서 매달려 있어. 난 너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하고 있어. 이 반반 되면 네가 생각나고 온갖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환상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거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내 상황이 비록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크로스 에이스 나오죠. 난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어. 사실은 그런 의지를 쭉 가지고 있었어. 이런 느낌은 사실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이 사람 자체가 조금 게으르다거나 하나에 꽂히면 이 관계에 신경을 못 쓴다거나 약간 이랬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네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의 의지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네, 있어요. 연락의 의지가 있어. 충분히 연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당장은 아니래요. 이거는요. 바이올렛 카드가 계속 나오는 건 아직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이거 기다리는 거나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리는 게 더 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오래 만나신 분들,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약간 비등비등하고 사실 이 사람의 의지는 있는데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확신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찌됐든 이 바이올렛 카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실현의 가능성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겠다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자, 그럼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하실지. 연락을 한다면 4일 혹은 4주. 일찍 오면 4일이고요. 늦게 오면 4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9일 혹은 9주. 여러분들은 이제 3달 됐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늦으면 이렇게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쭉 놓고 보면 4일차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안 온다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다. 내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9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 4주차까지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 찬스를 찾겠다. 그럼 9주차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쯤 연락을 하고 언제쯤 연락을 받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4일차, 지금으로부터 4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아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도 마음을 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행복한 어떠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와의 대화를 한 번 더 마음을 터놓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일단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행복을 다시금 찾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을 만약에 하신다면 그때는 어떤 의지로 하는지, 의도로 하는지. 무조건 이거는 승부욕 카드죠. 나는 너랑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어. 그때까지 이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때까지도 연락을 못하면 아직 확신을 못하는 거고 완전히 나태해져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요, 이 4주차까지 기다리면 본인이 달아오르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쩌면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9일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눈치를 보신대요. 눈치를 봐.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에 안도는 하시는데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셨나,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신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9주차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바이브 완즈, 지금 와서 뭐 하자라는 건데, 이런 느낌 좀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신대. 여러분들이 9주차에 이 사람이 정 연락을 내가 볼 땐 그 전에 연락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9주차까지 연락이 안 와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 은근히 도대체 얘는 어떤 의도로 여태까지 연락을 안 했고 나는 이 사람을 여태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괴리감에 본인 스스로도 마치 밀당을 하듯이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어떤 느낌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텐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연락이 오면 계속 뭔가 소통을 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실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반응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도 그렇고 본인이 이 관계를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많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4일차에 연락이 오면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4일차에 연락이 오면 무조건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 관계는 뭐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해보세 하나의 그 가는 길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아야지. 이제 딱 만나면 잘 만나셔야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직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요, 약간 서로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상이몽일 수 있어. 서로 간에 약간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상이몽일 수 있어서 생각이 또 차이가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곧 조만간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사실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9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요때도 좋아. 여기 에이스 카드가 다 나오기 때문에 9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좋은 거는 4일차에 상대방이 연락을 했을 때 가장 베스트. 그 다음에 9일차에 연락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베스트. 자, 그러면 9주차는 요때는 좀 서로 간에 답보 상태, 밀당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 관계를 완전히 놓는 건 아닌데 은근히 애매모호한 그런 텐션이 유지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느낌을 봤을 때 2주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상대방이 4일차에 연락이 온다면 가장 베스트지만 이때 오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상대방의 의지로 이 관계가 회복이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9일차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계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4주, 9주 요때가 되면 서로 간에 약간 간을 보는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나오죠. Communicate clearly. 서로 간에 약간 생각을 좀 정리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어떠한 마음을 소명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지만 동상이몽의 현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이 관계를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서로 각자의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만으로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어려울 수 있겠다. 상대방과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각자 서로 간에 놓을 거 놓고 서로 간에 약간 현재를 보고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거에 대해서 계속 들춰내고 너 옛날에 그때 그 얘기한 거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거 나 아직도 마음에 상처를 두고 있어. 그런 얘기를 반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여전히 계속 안 좋은 틀밖에 안에서 굴러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시고요. 만약에 새 출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재로 기쁜 대로, 즐거운 대로, 행복한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멀어져 있는 그 사람, 도대체 언제 타이밍을 보고 연락을 해줄지, 상대방이 연락의 의도, 연락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더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요즘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냥 자기의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냥 저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물 흘러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냥 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좀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나이트 오브 소드. 누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있어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는 보여지네요. 근데 이게 적극적인 건 좋아. 근데 적극적인 만큼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발진하고 욱하는 성향을 누군가는 좀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참고 인내하고 약간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고 참고 때를 기다리고 무언가 관계를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본인이 나만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나왔었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재개되고 내가 하나를 주게 되면 상대방이 하나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은근한 보상 심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좀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좀 깐깐하게 관계를 재개되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행동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번에는 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근래에 들어서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나이트 오브 컵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반성은 없고 그냥 이 관계가 원활하게 지내갔으면 좋겠는 거, 그냥 keep going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이런 의지의 열정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좀 볼게요. 타워 카드. 이 사람 문득문득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이 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관계에 지금 여의치 않은 어떠한 흐름 속에서 네가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냥 내 속마음을 감추고 싶다.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 마음도 내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게 문득문득 들어오는 이 생각이 충동적인 마음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이거를 좀 고민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안 하는,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서로 간에 신뢰감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네, 이분은.
이 둘 중에 한 명은 좀 철없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철딱선이 없는 행동, 남사친, 여사친 문제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왕자님이요, 공주님이요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서로 간에 약간 신뢰감이 깨지는 어떤 순간이 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쩌면 내가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했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오늘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내가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내 진심인 건지 마음이 변한 건지 이거를 잘 판단해 보겠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어차피 신뢰감이 깨졌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를 해줄 만큼 모성애라든가 부성애, 자기를 배려해줬던 어떤 포용감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나에게 어떤 서운한 감정을 강하게 어필했다거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를 눈치 보게 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한 어떤 철벽을 쳤다거나 약간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면에는 굉장히 약간 포용심이 강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만큼 특히 내가 어려울 때 네가 옆에 있어줬던 거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이 이 사람의 마음의 일부의 끈을 잡고는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의 의지는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락의 의지는 있는지. 연락의 의지는 있네 또. 내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연락의 의지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연락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연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아주 높지는 않아. 한 반반, 5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관계에 한번 볼게요. 연락을 기다리는 게 나을지, 하시는 게 나을지. 요것도 비슷하게 나오네.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건 것 같거든요. 내가 마음의 의지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연락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미련을 남겨두고 나중에 후회를 할 만한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대로 하시오라는 의미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반이 나오는 것. 그러면 연락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4일 혹은 4주. 지금으로부터예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4일 혹은 4주 차. 이때 연락이 오겠다. 한 달 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5주 차 혹은 5달 뒤. 5달은 좀 너무 멀다, 그죠? 자, 근데 이걸로 봐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렸다가 의지가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는 나오시는 거는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4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서 은근히 벨이 꼬인대요. 그래서 톡 건드려 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 포용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건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고 이렇게 츤데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톡 건드렸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고 진짜 잘 지내는지 알아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어떤 대책 없이 그냥 찔러보기다. 그러면 이 사람이 4주 뒤에 연락을 하신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사람 에이스 오브 펜타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나를 그래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대한 어떠한 희망,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볼게요. 은근히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시겠네. 5주차, 이 5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사실상 이 사람이 뭔가 설레이는 감정을 갖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직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은근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약간 티키타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행보는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연락을 해도 되고 이 사람이 연락 기다려도 돼 이러는 거는 상대방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이 4일차는 여러분들 툭 건드려보는 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의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연락은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5달은 보지 않을게요. 연락운 자체는 너무 먼 시기는 사실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연락운은 주식 차트하고 비슷해서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이 4일차에 연락을 하시면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일차에 연락을 하시면 자존심 싸움 좀 하시겠네.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지. 이 사람 툭 건드려 보면서 어머 나 없으니까 좋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툭 건드려 본다거나 아 네가 없으니까 세상 좋다? 이런 얘기를 쓰잘데기 없이 한다거나 뭐 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제 만나니까 좋지? 다른 사람 뭐 있냐고 확인해 보려고 약간 자기 혼자 집착으로 그러는 건데도 은근히 여러분들이 톡톡 건드려 보는 걸 기분 나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빈정상한다라는 거,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는 거지. 또 연락을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할 건 왜 했냐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주차에 연락이 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이 오는 건데 그때 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보면 포어 펜타클, 집착 카드가 나오죠. 서로에 대한 관심,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고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유욕,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락이 온 김에 서로 간에 약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 흐름에는 이 사람이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달에 약간 시간의 텀을 두고 연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5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관계 흐름은 텐 오브 컵스, 서로 간에 행복한 어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이 깨졌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탱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주차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강해지고, 5주차에 여러분들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해나가면서 어떤 행복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렬해지실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기복이 굉장히 강해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달 뒤쯤 지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함이 강해지겠다. 이걸로 봐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낸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간에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상대방이 다가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아져서 여러분들도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을 거야. 이 청개구리 같은 것! 이라는 느낌으로 좀 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서로 간의 기싸움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웨이트, 지금은 기다리래요.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인가 봐. 지금은 약간 기다리셔야지만 서로에 대한 어떠한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네요.
잠깐 기다려. 그러면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가 올 거야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안에 혹은 당장 회복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을 좀 조밋조밋하면서 끄시는 게 좋고, 약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이 되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집착처럼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주 크고 행복한 변화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서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서로에 대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뭔가 연락이 두절된 이 사람, 지금은 멀어져 있는 이 사람, 상대방의 연락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실지,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요즘 상대방이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카드예요. 이 사람 엄청 힘들게 지내고 있네. 무언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다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있는데 마음 가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을 느끼고 안 되고 힘들고 버겁고 상처받고 매사 힘들다. 머리 이렇게 이렇게 막 머리에다 이렇게 하얀 천 두르고 머리 찌끈찌끈 아파하는 그런 순간들이 요즘에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힘들고 마음이 찢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 사람 어딘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아픈 게 아니라고 한다면 되는 일이 없으신 거야. 자기 일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굉장히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나인 오브 원즈. 이 관계는 처음부터 어떤 방해 요인, 장벽들이 좀 많은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장벽들이 뭐 그거일 수도 있어요. 뭐 장거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아니 연애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약간 장벽을 가지고 애초부터 시작한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잦은 다툼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놓지 못하고 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식처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최대한 만나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 결국에는 갖고 있는 어떠한 방해 요인들을 극복을 하는 게 좀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굉장히 사랑은 하네 또. 이거 봐. 여러분들 너무 사랑했대요. 여러분들하고 너무 사랑하고 난 너하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극복해 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쩌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헤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니까 무언가를 너무 어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했던 어떤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헤어진 지 좀 됐다라고 한다면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해졌을 것 같아요. 요즘 근래.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좀 볼게요. 지금은 더 풀 카드. 지금은 좀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이 관계, 그동안 내가 너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 뭔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신경을 쓰기에는 너무 힘이 빠진다. 진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 이 더블 카드가 있는 건 이 사람이 무언가 시작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신경을 쓰느라 지금 좀 에너지가 고갈돼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든가 인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계속 집착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정이 고갈된 거예요. 감정 소모가 너무 커서.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
연락을 못하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이 관계 확신을 못하겠대요. 미련은 있어. 근데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 자존심 때문에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의 의지가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 이게 자존심이 자기의 의지를 좀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운그레이지가 막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더문 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너에게 미련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감, 확신이 안 되고 내 마음의 의지가 다져지지 않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확신을 이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직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의심과 집착, 불안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고, 이 약간 욱하는 느낌처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만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남아있고, 이 관계에 대한 의지가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의 집착,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건지,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약간 긍정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책임감,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락의 의지, 여러분들에 대한 연락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지. 현재는 연락의 의지가 좀 없어. 이거는 현재 확신을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고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겠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확신이 없어, 불안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지금은 연락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연락의 의지가 없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의지가 없는데 연락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생긴대요. 이제 곧. 이 4개의 소드는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없는 그런 카드이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생길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금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기다리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라는 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린다면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먼저 생길 수도 있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사람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상 내가 진짜 상실감을 느끼고 누구를 너무나도 절절하게 좋아했는데 이 관계가 여의치 않으면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금방 만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기다린다면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해보는 것도 이 관계 회복 카드거든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상대방의 연락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생긴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만약에 연락을 하실지 볼게요. 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구나.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12주, 3달째예요. 3달째. 3달이 지나야지 연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주, 12달. 이거는 1년이잖아요. 이 사람은 3달 뒤나 아니면 1년 뒤에 연락이 온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뒤잖아요. 너무 멀어.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 의지가 없어.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연락운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기가 빠르면 3달, 늦으면 1년이에요. 너무 늦어. 그러면 연락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시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르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카드는 신기하게 나오기는 하네요. 여러분들은 11일 그리고 11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다 연락운이 빨라. 이 사람은 빨라야 12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11일
혹은 11주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하신다면 11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잖아요. 의외로 이 사람은 아직은 확신은 없지만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관계가 뭐 그냥 썸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상실감 때문에 만나본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그냥 내가 상실감 때문에 만나보려고 한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 뭔가 관계가 여의치 않은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냥 충동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신대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가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상실감으로 충동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연락을 받았을 때 이 11일 뒤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다시금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11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약간 츤데레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연락을 한 거야? 라던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한다거나 청개구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근히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없으니까 뭐 좋았지?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뭐 좋았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을 때 굳이 뭐 있을 텐데 뭐 굳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뭐 밥은 먹었냐? 라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연락 왔는데 그래도 밥은 내가 사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잘 못해 그럼 이 사람이 너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때 됐는데 그거는 내가 해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츤데레같이 청개구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은근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와주고 맞춰주려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연락을 안 해요, 절대. 11주까지. 그러면 12주 차에 한 달, 1년 뒤는 보지 않을게요. 너무 멀어. 그래서 12주 차에 3개월 뒤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좀 볼게요.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야. 이 관계 끝냈지만 사실 좋아하는 감정은 남겨두고 끝낸 거거든요. 다투다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로 급작스럽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계속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담고 끊어내지도 계속 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완전한 종결을 내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연락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실 때는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관계 흐름에는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 흐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11일 차에 연락을 하신다면 관계 흐름에는 세븐 오브 원즈 서로 간에 약간 극심한 주도권 싸움은 하실 수 있겠네요. 어쩌면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의 서운함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널 다시 만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주도권 싸움 서로 간에 약간 분위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제외가 되지는 않는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주 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하이어번트 카드 뭔가 누군가의 현명한 사고방식, 누군가의 현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관계, 누군가 다시 이 사람에게 기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머릿속에서 되뇌이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다. 혹은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조금만 다리를 놔주면 이 관계는 다시 회복의 기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하이어번트가 뜨는 거는요. 누군가는 약간 편안하게 기대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다시금 생길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됐듯이 여전히 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상대방이 만약에 이 12주차에 연락이 오신다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오, 포브 완주 의외로 완전히 의외네. 상대방이 연락을 하신다면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 관계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하고 완전히 계속 가지도 못하고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떠보려고 연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거나 약간 좋은 흐름으로 이 사람을 약간 센스 있게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안정적인 어떤 기반 하에 다시금 안정적으로 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변수는 다른 이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거나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다면 이 관계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12주가 되기 전에 다른 이성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래요.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변수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때 도도하게 나간다거나 이 사람을 뭔가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본다거나 이 사람하고 자존심 싸움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가는 어떠한 길목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배려해주고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긍정적인 어떤 재회의 수순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1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는 것 요거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그래서 11주차 근데 조금 변수는 있잖아요. 다른 이성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 사람에게 약간 간절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11일차에 완전한 재회보다는 그냥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는 순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재회는 사실상 2달이 넘어서 그때의 어떤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 메시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You are ready.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나오네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어떠한 관건, 어떠한 동기를 먼저 톡 건드려 보는 게 사실은 이 관계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도 나오죠? It's up to you.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관계의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끝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살려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